이제는 뭐 거기 그 입문서 3페이지 총설 부분이 있죠? 네, 부동산 의 이렇게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뭐 다시 얘기하지만 여튼 등기법이 이렇게 등기법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등기법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단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자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자 어디에다가 등기부에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는 신청 절차가 있는데 왜? 일단 국가기관은 촉탁한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등기를 신청한다고 표현해요. 자, 그 신청 절차를 우리가 뭐하고 뭐로 나눠요? 총론하고 이렇게 강론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강론. 강론으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총설 부분이 이제 부동산 등기 기본 뭐가 있고, 기본 의의가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그 다음에 등기 종류가 있어요. 등기 대상이 있고, 등기가 뭐예요?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가, 등기 유효 요건이 있어요. 유효 요건. 근데 등기 효력이 뭐냐, 효력. 자, 그 다음에 총론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 원칙,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일반 원칙이 있어요. 일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기부상의 등기 명의인이 되시는 자격. 우리가 이게 신청 적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등기는 아까 그랬죠? 186조 의무자하고 권리자,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을 하는 게 신청인 얘기고, 그 다음에 항상 국가기관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이 서류가 있어야 돼요. 서류. 자, 신청서 플러스 신청정보, 신청서 플러스 뭐예요? 첨부정보, 첨부서면 얘기죠. 첨부서면. 근데 이렇게 서류를 내면 등기를 접수받죠? 자, 그 다음에 등기를 실행하는데, 이제 실행하는데, 만약에 서류가 미미하면 각하 사유가 있어요. 각하. 각하를 해요. 각하. 각하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원래 뭐예요? 기본 정확한 뜻은 뭐냐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자 기록하는 거를 거절하는 건데 뭐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내친다. 등기 안 받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가 완료되면 이렇게 등기가 완료되죠? 예, 완료되면 어디에 등기관이 이제 자 등기부하고 대장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로 대장소관청으로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줘요. 소유권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강론이 이제 중요해요. 강론이. 왜? 이제 언제부터? 거의 10년 전부터 이 강론에서 거의 12문제에서 자, 보통 한 6문제에서 7문제까지 있죠? 많게는 7문제까지. 반 정도가 강론에서 나와요. 근데 각종 뭐라고?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얘기고, 각종 등기에 대한 특별 절차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종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을구의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우리가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이 5개 있다 그랬죠? 갑구의 소유권, 을구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있죠? 그래서 이게 용익물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뭐 임차권, 채권이 있는데, 채권이 있는데, 그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여러분 민법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등기 이런 등기부의 내용이 있죠? 내용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제 일부를 고치거나 왜 천년만년 등기부상에 이렇게 천년만년 등기부상에 자 표제부 갑구일구가 있는데 자 이렇게 1번에서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라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이렇게 주소 쓰죠? 그러면 이 내용들이 천년만년 안 바뀌느냐? 바뀐다는 게. 바뀐다는 게 뭐냐면 서울에 살다가 예컨대 만약에 고양시로 이사 올 수 있어요. 고양시로. 서울에 살다가. 그러면 자, 이 지금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이 3개 중에 일부인 뭐만 주소지만 거주지만 바뀌는 거죠. 물론 땅은 충청도에 있고. 왜 그만한 지명 중에서 충청도 자꾸만 따지냐면은 제가 그 태어난 곳이 충청도입니다. 태어난 곳이 충청도라. 거기서 태어나서 한 2개월 살았나? 2개월,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본족지 외우라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거기서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저기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족지 외우라 그래서 조상님의 본족지가 충청도입니다. 자, 충청도 지번 100, 답이고, 면적 얼마고 이거? 500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렇게 내용이 이제 거기, 자, 소유권자가 갑인데 그 주소지만 바꾸니까 동일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1-1번에서 1번 등기
명인의 뭐예요? 명인의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요. 변경 등기. 고친다는 게. 일부 고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들을 뭐예요? 고치는 거. 이게 바로 변경 등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건 경정 등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뭐예요? 자, 돈이 필요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하죠? 이을이 저당권자죠?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돈을 다 갚았어요. 피담보 채권에 소멸을 해서 저당권을 소멸시키죠? 그래서 등기부상에 이렇게 일부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컨대 만약에 명의자의 표시 변경에서 원인을 정고를 해서 경기도 뭐예요? 고양시, 자, 동구, 동구 뭐예요? 정발상동 111, 주소지만 지우는 거죠. 일부만 지우는 게 변경이고. 자, 돈 갖고 뭐예요? 저당권 전부를 지우는 거죠? 그래서 2번 뭐라고? 1번 저당권은 뭐 하는 거, 이거? 말소등기 하죠? 이렇게 말소등기. 자, 물론 이제 뭐예요? 억울하게 말소된 것을 회복하는 건 말소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시험 문제, 이 보통 한 여기서 강론에서 6문제, 7문제니까, 이 보존등기, 전등기 있죠? 용의물권 저당권, 변경 말소 가등기 있죠? 이건 꼭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거의 보존하고 이전은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가등기도 그렇고. 여기는 꼭 해두셔야 되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이 종류에서 뭐예요? 한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대상에서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아니 뭐예요? 권리의 일부 공유 지분이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유효요건과 효력 있죠? 여기서 이게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고. 이 구분건물 등기부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구분건물 등기부. 아파트 있죠? 아파트 구분건물 등기부. 그 다음에 적격에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공동이냐 단독이냐 나오고. 자, 각하사유 나오고. 이게 신청서 첨부서면에서 자주 요새 잘 안 나왔는데, 한 10년 만에 등기필 정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올해 인감임명이 나올까? 인감임명을 등기할 때 인감임명 내는 거 나올까? 이제 저긴데. 첨부서면은, 요게 나올까 말까가 오리무중해.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혹시 올해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기본적인 사항만 보고 갑니다. 각하사유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요런 데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사항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런 데를 중심해서 이제 부지런히 하셔야 돼, 부지런히.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100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어느 정도 점수가 잘 나와요. 나머지 분들은 한 뭐예요? 원래 1차 과목 있죠? 이 민법이나 학교론이나 뭐 2차 중에 공법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실 이게 공시법을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은데 하여튼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을 투입해서 가장 뭐예요? 큰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나올 만한 데만 확실히 하자는 게 제 지론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기 3페이지에 보시면 등기의의 나오는데, 등기의의에서 이제 볼 사항은 그거예요. 줄만 치세요. 거기 쌍가르 3번에 물권 변동, 아까 그랬죠? 물권 변동은 언제 생기느냐. 물권 변동 얘기해요. 그렇게 물권 변동은 언제 생겨요? 왜? 등기라고 하는 건 물권 변동 때문에 되는데, 이 물권에 대한 이 물권 변동 있죠? 물권 변동, 이 효력 있죠? 이 효력. 이 물권 변동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죠. 자, 그런데 민법에서는, 민법 186조는 뭐 하라고?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생긴다. 등기하라고만 그랬죠? 뭐가 없어요? 시기가 없어요, 시기. 그 시기가 없다는 게 시점이 없다는 시기. 언제 하느냐, 시기가 없다는 시기. 그 시기는 언제냐, 안 얘기해요, 시기는. 그러면 이 등기법 뭐예요? 6조에 규정을 해놨어요. 자, 등기관이 뭐하고 시기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플러스 뭐예요? 기록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내용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어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받는지 옛날에는 도장을 찍었어요. 종이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전산 처리가 됐기 때문에 어떤 등기관이 등기를 받는지 지방법원자한테 식별보를 부어받아요. 예컨대 우리가 아이디 같은 거 있죠? 뭐 KDI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KDI 0000에서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아이디를 이제 부여받자 그 식별보를 부여받습니다. 이 식별보를 뭐 하게 되면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가 이제 완료가 돼요. 자, 그럼 이 등기가 뭐예요? 완료가 되면 완료됐죠? 그럼 완료되면 자, 왜 사람마다 등기사무를 보는 뭐예요? 그 일처리 습관이 틀립니다. 왜? 어떤 분은 화장실 갔다 와서 하는 사람, 어떤 분은 다 일 끝내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야? 하다가 중간에 커피도 먹는 사람, 각각 뭐예요? 각각 공무원마다 일처리가 저기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예요?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은 기록하고 식별보를 표시하죠.
그럼 앞으로 소급해서 뭐 해야 할 때 접수시 있죠? 접수시. 이 접수시에 물권면이 생깁니다. 접수시. 그럼 도대체 접수시는 언제냐 하게 되면 전산정보 조직에서 이렇게 전산 정보 뭐예요? 정보 조직에 자 전산정보 조직에 따라 조직에 따라 자 뭐 할 때 접수받 저장할 때 전자적으로 이렇게 전산정보 조직에 따라 뭐예요? 저장할 때 있죠? 저장. 이 저장할 때 뭐예요? 저장할 때 물권면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컴퓨터 있죠? 컴퓨터에 메일 받으면 메일을 뭐예요? 우리가 자 뭐예요? 마우스 갖고 커쇼를 마크 대고 이렇게 저장하거나 열고 그러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자 쌍가루 3번의 등기 신청의 접수 시기며 효력 발생 시기 그래서 자 1번 등기 신청은 대부분 자 줄치세요. 등기 신청은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조직에 뭐 할 때 저장할 때 접수된 걸 본다. 저장할 때가 뭐예요? 그 마우스 있죠? 마우스 갖고 이렇게 클릭할 때 저장할 때 접수된 걸 본다. 그러면 그 2번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뭐 할 때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써 있죠?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고 나오면 자 뭐라고 나면 자 이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부를 표시해서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그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완료가 되면 앞으로 소급해서 전산정보 조직에 따라 뭐예요? 저장할 때 이 접수시다.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기능 얘기 나오는데 나중에 기능은 민법 시간에 제대로 배우세요. 배우셔서 하여튼 뭐예요? 이 법률 뭐라고?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자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물권을 취득하려면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법률 행위에 의한 거 있고 하나는 뭐라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나눠지는데 법률 행위는 뭐예요? 매매라는 법률 행위 해서 의사표시에서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란 얘기고 왜? 민법 186조에 등기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이 효력 발생 요건이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 그 쌍가리 2번에 우리 민법 그 쌍가리 2번에 우리 민법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해서 거기 형식주의고 성립요건주의고 효력발생주의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성립요건은 이런 얘기예요. 자, 일단 두 사람이 뭐예요? 두 사람이 사겠다 팔겠다 이렇게 자, 갑과 을이란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뭐예요? 집을 사고 싶다 청약하고 갑이 팔겠다고 승낙하죠? 그러면 두 사람이 사겠다 팔겠다 뭐 했어 이거? 의사표시를 하죠? 의사표시하고 플러스 뭐예요? 등기해야지만이 뭐가 생기니까 물권에 대한 이 변동이 생기니까 이 물권 변동 생기죠? 이 등기라는 놈이 지금 기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얘기에 지금 법률행위 하면 그러면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네 거로가 성립이 안 되죠? 의사표시만 해서 물권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 물권 변동을 뭐예요? 성립시킨다 그래서 이 성립요건이다. 그래서 자, 법률행위에서 무슨 요건? 성립요건이란 말은 그 얘기에 지금 성립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등기부라고 하는 형식의 법에 의한 형식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기록돼야지만이 기록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게 무슨 요건이라고? 형식주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법에 뭐예요? 효력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효력 발생 뭐예요? 발생 요건주의다. 그렇죠? 문제 하면 요새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뭐예요? 효력 존속요건주의다. 존속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부는. 기록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만약에 등기부가 없어지면 존속요건은 등기부가 없어지면 뭐예요? 자체가 사라지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없어지면 다시 만들면 되니까. 자, 이 존속요건이 아니다. 뭐가 아니라고? 효력 발생요건이지. 자, 이렇게 자 효력 존속 요건 뭐예요? 요건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한번 이해해두자. 이 내용을 한번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효력 뭐가 아니라고 존속요기가 아니다. 이 내용을 좀 이해해두자. 자,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속이나 경매나 같은 것은 법에 정해놨으니까 아버지 사망하시면 방금 그 얘기해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이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 아버지 뭐 하시면 사망하시면 뭐가 이루어지고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몇 조에 의해서 997조 조문에 의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상 신분상의 지위를 자식이 받으러 받죠.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이 법률에 997조라는 이 민법 법률에 예컨대 만약에 수용은
수용은, 자, 당연히 뭐예요? 그 수용에 따른, 자, 보상에 관한 법률 있죠?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 당연히 뭐예요? 보상금이 지급되면, 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래서 이렇게 법률에 정해져 있으니까, 등기 안 해도 뭐예요?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왜 등기하느냐? 2번.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등기 안 하면 제3자한테 뭐 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팔아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예요? 성립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라고? 처분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분 요건이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민법 시간에 이런 내용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쌍가루 4번에 거기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나오죠?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라 하는 것은, 자, 그 계약 맺지 않은 제3자한테 내 권리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걸 그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게 임차권이 있는데, 만약에 뭐예요?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죠?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으면, 물권을 주면, 전세권 주면, 지상권이나 이렇게 주면, 땅에 지상권 이렇게 주면, 자, 뭐 해야 되니까? 등기해줘야 되죠? 물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 전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전세는 이 채권적 뭐예요? 채권적 전세예요. 채권적. 왜? 전세권이 물권이고. 그럼 예컨대 만약에 신혼부부가, 자, 결혼하기 위해서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집을 사기에는 너무 돈이, 신혼부부가, 물론, 뭐, 부모 잘 만나서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요즘 자, 도시 근처에 집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집 구한다는 게 남의 집 들어가서 이제 전세 산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채권적.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가서, 사장님 전세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사장님, 주택 임차권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 임차권이 그게 전세 개념이에요. 그럼 땅은 뭐예요? 땅은 당연히 뭐예요? 땅을 이용하려면 을이라는 사람하고 내 땅을 네가 나한테 돈만 주고 이용하라는 거예요. 임차권이라는 건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계약만 맺으면 이 을은 뭐예요? 갑한테 차임, 땅 사용료 주고 이용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 채권이니까 왜?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물권 변동 때문에 이 물권 변동, 이 물권에 대한 물권의 변동 때문에 등기하는 거지. 임차권 같은 채권 변동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뭐예요? 자, 병한테 팔아버리면 새로운 소유권자 됐죠? 그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갑에 대해서 자, 돈 주고 뭐예요? 땅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갑이 병한테 팔아버리면 이 을은 새로운 소유권자한테 네가 산 땅에 대해서 내가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걸 뭐예요? 주장하지 못해요. 왜? 채권이니까. 자, 뭐에 밀리니까? 물건에 밀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땅을 팔면, 주장을 못하니까, 어디에다, 등기부에다가 1번에서 이렇게, 자, 임차권의 무슨 등기를, 임차권의 이 설정 등기를 만약에 해두면, 이 사람이 뭐예요? 부동산을 남한테 팔아도, 이 병은 임차권 보고 산 거죠? 안고 사는 거죠, 지금 안고서. 얘한테, 계약 맺지 않은 제3자한테, 계약 맺지 않은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걸 우리가 대항력이라 한다는 거예요. 대항력. 대항력의 기본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라고 하는 뭐예요? 등기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부동산의 신속한 뭐예요? 부동산의 거래와 안전을 위해서 이 부동산 등기를 뭐예요? 근대법이를 이제 일본 쪽관리님이 우리나라 이제 침입을 해갖고 프랑스법 받아들여갖고 만들어 놓은 건데, 자, 물권 변동 때문에 등기하지,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을 어떻게, 자,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임차권이나, 환매권 같은 이제 제도가 생겼을 때, 자, 물권은 아니지만 등기하게 되면, 권리는 이미 계약 맺고 취득했는데, 대항하기 위해서, 자,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등기 대상 내지 기능에 의한 분류, 그래서, 거기 사실의 등기, 권리 등기는 등기부는 뭐예요? 표제부는 눈에 보이는 사실의 등기죠? 이게 구별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본서 공부할 때. 자, 우리나라는 아파트는 표제부만 두는 등기부가 있어요. 자,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이 경로당이라든가 있죠? 그런 건 남한테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안 되니까 갑굴구를 안 돼요.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의 등기만 있는 등기부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등기 내용에 의한 분류는 기입 등기는 이렇게 뭐예요? 거기 보존 이전 설정이죠? 이런 식으로 소유권 등기 목적이 보존 등기.
등기 목적이 뭐예요? 이전 등기 또 아니면 뭐예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등기부에 자, 이 물건이 5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하는 뭐예요? 저당권이라는 뭐가 있어요, 이거? 물건 있죠? 물건의 변동이 일어나면 등기하라 했는데 등기부에 그 목적이 와야 돼. 이게 소유권은 뒤에 뭐라고? 자, 만약에 을이 자, 누구한테 병이 갑한테 돈 주고 갑한테 집을 샀어요.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이 소유권 취득할 때 소유권 취득이라 안 써요. 취득이라고. 등기 목적이 뭐가 있냐면 등기 목적은 이런 물건에 대해서 뭐예요? 보존, 그다음에 이전, 그다음에 뭐예요? 설정. 자, 그다음에 설정,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런 목적이 있어요. 이런 목적.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다 취득이라 쓰지 말고 뭐예요? 목적이 뭐니까 법에 이렇게 정해놨다. 이전이라고 써라니까. 이전이라고. 그다음에 갑구간인 을구의 최초로 자, 을이 뭐예요? 누구한테 병한테 뭐예요? 예컨대 이 병한테 뭐예요? 돈을 빌려주고 자,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이 을은 뭐예요? 병한테 부동산 담보로 받고 저당권자가 됐죠? 저당권을 뭐 한다는 게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을 을구에는 뭐라고? 약속을 정해놨다. 설정이라고 목적을 써라. 설정이라고. 그다음 누가 병이 을한테 돈을 갚고 이 저당권을 뭐예요? 소멸시키죠? 저당권 소멸하는 것도 물권 변동이죠? 왜? 물권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 득실 변경이니까. 소멸시키죠? 그걸 뭐라 쓰라고? 말소라고 쓰라니. 말소라고. 이 소멸은 우리 표제부는 땅이 자체가 다 바다가 됐으면 이건 멸실이고 갑구 을구 전부 다 지우는 걸 우리가 이거 말소라고.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자, 우리가 기입 등기는 최초에 이렇게 뭐예요?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이전하고 설정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예요? 이런 걸 우리가 기입 등기를 하잖아요. 이게 변경하고 이런 건 기입 등기가 아니라니까. 그게 바로 기입 등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그 변경 등기는 일부가 후발적이죠? 일부가. 왜? 자, 어디 살다가 서울 살다가 제대로 살았죠? 어디로 이사 왔어요? 고양시로 이사 오죠? 나중에 사유가 생겼죠? 변경이라는 글자를 한번 생각해요. 변경. 이 경자가 고칠 경자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두 글자인데 둘 중에서 하나 일부에 후발적이죠? 그러니까 중요 단어는 변경은 일부 후발적으로 사유가 생겨서 현재 고양시에 사는데 물론 땅은 충청도에 있고 등기부는 서울로 됐으니까 불일치하죠. 현재 전부가 불일치하는 게 일부가 불일치하죠. 일부 후발적이다. 그 다음에 경정은 처음부터 잘못 쓴 거예요. 착오로. 그러니까 원래 마찬가지로 표제부도 원래 전인데 답으로 잘못 썼으면 이거 고치죠. 뭐라고? 전이로. 이게 바로 부동산 표시 경정이에요. 경정. 근데 답에다가 집을 줘갖고 고치는 것은 후발적이죠. 원래는 답이었는데 이건 우리가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얘기해. 변경. 그래서 변경은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사유가 후발적이고 경정은 뭐예요? 앞에가 경자가 있으니까 그 사유가 원시적이다. 원시적. 그 얘기해 지금. 말소 등기는 아까 전부 중요하죠. 전부 아까 돈 갚으면 전부 지운다 그랬죠. 회복은 자, 변경 등기가 잘못됐으면 일부가 뭐예요? 일부가 잘못 지어져 있으니까 일부를 회복하는 것이고 말소 등기가 잘못됐으면 전부가 다 지어졌으니까 전부를 회복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멸실 있죠? 멸실은 만약에 뭐예요? 부동산이 다 자, 이 토지가 쓰나미에 의해서 다 바다가 되죠? 이 토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표제부를 전부 지우는 것은 멸실. 갑구 을구 전부 지우는 것은 뭐예요? 말소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하여튼 그런데 물론 일부가 멸실될 때는 뭐예요?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 왜? 토지가 바다가 뭐예요? 바다가 다 되지 않고 일부만 됐으면 요만큼 살아있죠? 그럼 나중에 면적만 뭐예요? 살아있는 면적만 100제곱미터로 남아있으니까 하여튼 일부를 지우는 건 변경이다. 자,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뒤에 또 배우니까 형식이한 분류 그게 중요해요. 형식이한 분류 이게 중요한데 그 형식이한 분류는 자, 뭐로 하느냐?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자, 그래서 하여튼 입문과정은 개념 정도만 이해합니다. 개념 정도만. 자, 일단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차차 강론에서 자세히 배우고 개념 정도만 이해합니다. 개념 정도.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언제나 뭐로 하는 거? 언제나 주등기를 하는 거. 자, 그래서 등기 종류는 이 등기 종류는 자, 몇 가지로 크게 네 가지로 구별하는데 기능상 대상사 분류, 그 내용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형식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효력에 의한 분류 이렇게 구분해요.
근데 시험 문제 중요한 게 뭐에 의한 분류, 형식에 의한 분류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 형식에 의한 분류가 중요한데 이 형식에 의한 분류를 몇 가지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주등기로 하느냐. 또 하나는 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언제나 뭐로 하는 거?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거 있죠? 언제나 주등기 하는 게 있고 언제나 뭐로 하는 게 있어요? 부기등기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 차차 배우기로 하고 기본 과정이 배우기로 하고 이거 오늘 입문 과정에 이해만 하면 돼. 주등기라는 게 그거예요. 이 표제부는 1번하고 2번 이렇게 쓰죠? 독립된 번호 붙이는 거예요. 1번, 2번 이렇게 독립된 번호 붙이는 거. 자, 그 다음에 1번, 2번 이렇게 붙이죠? 이게 주등기예요. 그럼 시험 문제 등장하는 거 뭐 보존등기나 이존등기를 주등기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 시험 문제 답을 안 나. 우리는 객관식을 찍는 사람들이니까 답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있죠? 나오는 게 그게 중요하니까 그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걸 외우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것만이라도 보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거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표제부 있죠? 아까 부동산 표제부에 부동산 무슨 등기? 표시 변경등기가 있죠? 변경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 그 다음에 갑굴구에 뭐가 있어요? 말소등기가 있어요. 뭘 말소하든 간에 말소등기는 두 가지만을 꼭 외우자는 게. 표제부. 자, 표제부. 1번, 2번. 자, 답, 논에다가 집을 줘서 다른 거 다, 자, 그대로 있고, 500. 뭐만. 자, 이 답만 대로 바뀌죠? 일부만 고치죠? 일부만 지웠고, 일부만 고치는 거 우리가 뭐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언제나 주등기 환다.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 무조건 주등기. 그 말소등기도 마찬가지. 여기 말소등기 주등기였죠? 2번이라고. 말소등기는 뭘 말소하든 간에 말소등기는 항상 주등기를 해요. 자, 그럼 부기등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그 내용이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1번 했죠, 이거?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있죠? 왜? 내용이 같아요. 소유권자가 같으니까. 다만, 거주지만 바꾼 거니까. 자, 권리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거주지만 바꿨다.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이에요. 등기명인. 이렇게 등기 뭐라고? 명인의, 등기명인의 무슨 등기라고? 표시, 변경등기다.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등기.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자,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자가, 1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1순위 저당권자 있고, 2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병이단. 정의단.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갖고 저당권을 남한테 이전하고자 해요. 이전하고자 한다. 예컨대 만약에 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저당권을 이전하면 이 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정이라는 사람이 2순위니까 이 2순위권자보다 순위를 이어받아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부기등기라고 하는 게 없으면 만약에 여기다 뭐예요? 3번 1번 저당권 뭐예요? 이전등기에서 무라고 쓰게 되면 이 무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 3번으로 봤으니까 2번보다 후순위가 되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순위를 뭐 하려면 그대로 이전받으려면 1-1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기등기니까 1번의 새끼니까 부기등기는 뭐에 따른다?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소유권 이외 뭐예요? 이외 권리 무슨 등기? 권리 이전 등기를 항상 뭐로 해요? 항상 부기등기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 지상권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뭐 임차권 이전 등기, 여튼 소유권이 아닌 모든 권리의 이전 등기는 다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권리주권이 있고 환매권이라는 채권이 있는데 그런 채권은 자,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기본서에서 이제 배울 것이고, 내용만, 자, 임차권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 이런 거예요. 자, 예컨대 그 환매권 있죠? 환매권이나 권리직권, 환매권이라는 게 있어, 환매권. 환매권이라는 건 만약에 갑이라는 이 자식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굉장히 똑똑해. 천재 같아. 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자기는 살면서 한 30대 먹었는데, 35동안 살 동안 한 번도 엘리베이터 타면서 엘리베이터에 0이 있는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아들내미가 갑자기 뭐라고, 이제 3살 먹으니까, 아빠, 왜 이 엘리베이터 이 번호에는 0이 없어? 왜? 1 다음에 바로 B와 B2, 제로 내려가죠? 0이 왜 없어요? 물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천재다. 그래서
애를 뭐야,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그 공부 가르치려고 그 칩을 을한테 뭐예요? 자기 친구한테 5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애가 만약에 뭐예요? 적응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5억에 팔아달라고 환매 특약을 맺습니다. 왜? 미국 간다고 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가서. 그래서 미국 가고 뭐 맨날 뽕 맞고 뭐 마약하고 막 이래갖고 실패하는 애들도 많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 다시 팔아달라. 이게 환매예요. 자, 임차권처럼 환매권도 이제 채권이니까 만약에 등기부상이에요. 갑이라고 하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친구한테 팔았죠? 2번. 이전 등기 해놓고 나중에 이 갑은 이 환매 계약서만 가지고 있다가 이 계약서만 갖고 있다가 돌아와서 이 을한테 5년 이내에 도로 팔아달라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제3자한테 해버리면 팔아버리죠? 팔아버리면 이 환매 계약서를 갖고 있는 갑은 채권 계약서니까 이 새로운 소유권자 물권자한테 나한테 도로 팔아달라고 주장하지 못해요. 그게 대항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다가 이전 등기 아래다가 이 다시 1번에서 무슨 특약을 환매 이 특약을 이 갑 앞으로 해놓으면 이 을이 자 이전 등기 병한테 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처분했다 하더라도 얘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응? 그게 바로 환매권이에요, 환매권. 그래서 일단 보통 우리가 등기명인의 표시변경 등기, 환매 등기 있죠, 환매 등기. 이 환매 특약 등기 이런 것을 언제나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부기 등기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등기명인의 표시변경 등기, 질환, 소유권이 저세상,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있죠? 이전 등기, 부기하라 이렇게 외울 거예요. 기본서 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부기 등기를 왜 하는지 그 기본 개념을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효력기한 분류는, 예비 등기 있죠? 특히 이제 가등기는 나중에, 어려우니까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가등기가 아닌 건 다 이런 등기 있죠?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명의자의 표시 변경 등기, 저당권 말소 등기 있죠? 이렇게 본등기, 종국 등기가 아닌 거 있죠? 본등기, 종국 등기가 아닌 건 다 뭐로 보면 돼요? 자, 이 예비 등기, 가등기가 아닌 건 다 종국 등기. 가등기한 본등기 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본등기라고도 얘기합니다. 하여튼 뭐가 아닌 것은 가등기가 아닌 건 다 뭐라고 종국 등기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가등기 아닌 건 다 뭐라고 종국 등기다. 가등기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등기는 왜 하느냐 하게 되면 두 사람이 뭐 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계약을 맺죠. 계약을 맺는데 이런 계약에 한마디로 뭐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꼭 필요해요. 근데 조카한테 뭐라 하냐면 네가 10월 달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나한테 빌려주면 너한테 집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계약이 어떤 이루어졌죠. 그 을이라는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면 10월에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이 주겠다고 일단 약속했으니까 아직은 지금 이제 1월이니까 1월달이니까 당연히 언제까지 10월달이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을하고 갑하고 계약을 맺고 을이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나한테 뭘 주겠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고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발생했죠. 청구권. 자, 이 청구권이라는 채권 요구하는 권리가 특정한테 요구하죠. 채권이 생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1번에서 마음이 바뀌어갖고 이 갑이 누구한테 친구한테 해버리면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을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은 괜히 갑한테 아저씨한테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냥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손해배상만 청구하겠죠? 그 아저씨가 뭐라 그래? 야, 그 아저씨하고 조카, 조카, 이런 적에 내가 술 먹고 햇소리 했다 그러면 끝난다니까. 그래서 이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내가 시험에 꼭 합격할 것 같아. 혹시 아저씨가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나한테 청구권이 생겼으니까 그 청구권에 대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등기해달라. 이게 바로 이제 가등기. 그래서 이제 가등기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중에 해달라고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청구권이 있죠? 이 청구권을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임시로 하는 이 임시가짜예요. 임시로 하는 등기 제도를 만들었다. 이게 가등기다. 가등기예요. 나중에 자세히 다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등기가 아닌 것을 임시로 하는 등기가 아닌 걸 다 뭐라고 얘기한다. 본등기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
자, 등기 종류 중에서는 거기 자, 뭐가 중요해? 형식이야 물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거 보시고. 자, 그다음에 대상은 조금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